저게 저 약간 다른 것도 제가 들었는데 한나 아렌트 이론으로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1960년대에 그 정보 장교 아이히만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저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나 아렌트의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책을 보면 한나 아렌트가 어떻게 적었냐면 다비드 벤구리온하고 이미 그때 당시 이스라엘 총리잖아요. 다비드 벤구리온하고 소위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 지도자들하고 나치가 협력을 한 거예요. 홀로코스트에 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서 쪼아야 일단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할 거다. 안 그러면 이주를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자기 재산을 놔두고 이 팔레스타인으로 와야 되는데 그런 가능한 것들은 그래서 이미 그런 게 있습니다. 유대인 족장 회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그 뭐야 SS 그 소위 나치 정보 장교들이 만나가지고 이 홀로코스트에 대한 거시적인 그림들을 몇 번이나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예. 그러면서 33년 뭐 이때부터 급격하게 이민이 많아지는 게 바로 그 홀로코스트에 대한 압박을 이미 유대인 족장회의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한나 아렌트가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까발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나 아렌트의 책은 이스라엘에서 출판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재미나는 이제 얘기인데 실제로 아까도 우리가 아르헨티나, 우간다 뭐 이런 캐나다 쪽에 유대 이제 민족 국가 후보지가 창설됐을 때 영국에 그런 땅에 가서 살아라고 했을 때 처음에 관심을 갖고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그 땅에 아무도 유대인들이 가게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안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이제 그 고통과 억압 속에서 2000년간 겨우 기독권을 유지해 왔는데 그걸 버리고 다 내버리고 와야 예, 그러니까 이제 오갈 데 없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가겠지만 이제 로차일드 같은 이게 거대한 자본들이 움직여야 국가 건설이 될 텐데 맞아요. 돈도 한 푼 없는 돈 써야 되는 가난한 사람은 가겠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시온의 연덕으로 돌아가자. 이 시온주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제 후보다.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비드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초대 총리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회당 당수예요. 소위 말해서 이 네올로기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는 이 다비드 벤구리온의 정치력이 소위 말해서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1960년도에 아히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억울하다라는 민족주의거든요. 읍수하는 민족주의예요. 피해형 민족주의라고 해요. 그 피해자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이 더 단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만방에 과시하는. 그다음에 아까 저 이수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민들이 이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다 같은 이주민들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 유대인들을 특히 높게 쳐줘요.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온 유대인들은 또 다른 그 유대인 사회 카스트가 굉장히 강해요. 인종이 다른데 거기에는 정말 개차반을 취급해요. 별로 취급을 안 해줘. 재산도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카스트가 되게 심해요. 같은 유대인들끼리.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 조건들을 지금 우리는 이제 홀로코스트에다가 좀 집어넣어야 된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홀로코스트는 막 이렇게 일어난 학살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회나 문화적 정치적 맥락은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일으키면서도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그 악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홀로코스트가 일어나는 이제 배경도 내부의 적을 제거하지 않고서 전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던 이제 가장 큰 이제 배경 중에 하나고, 이때 이제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극성을 부려왔던 20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반유대주의가 어떻게 갑자기 없어지겠어요? 이 홀로코스트의 사실 유럽 세계는 방관과 침묵
하면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원죄를 짓게 되는 이것이 이제 멍에처럼 따라다니는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반대표를 던질 수 없는 이게 이제 역사적 하나의 이제 슬픔이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세계 무게 중심은 미국으로 갔잖아요. 이제 영국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버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강자에 붙어서 살아남는 것이 기본적 생존 철학이었기 때문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 이런 혼란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이 이제 홀로코스트 특히 이제 그 전후로 살아남을 그게 이제 살기가 싫은 겁니다. 그게 그나마 트라우마고 악몽이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300만 가까운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뉴욕 중심에 뿌리를 내리면서 할렘가를 형성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월스트리트 금융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이나 이제 저 심리학자 누구죠? 이런 이제 천재들이 이제 미국 아카데미즘을 장악하면서 하버드 예일의 아카데미즘을 장악하고 그 천재들이 헐리우드에 가서 문화예술을 장악하고 그다음 AP, 로이터, UPI,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유대인들이 언론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오늘날은 미국의 중요한 거는 뭐 아까 저 이야기했던 한나 아렌트도 그런 경우죠. 그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 한 600만의 유대인들이 이제 미국의 이제 언론, 이제 경제, 문화, 아카데미점 이 네 축을 가지고 이제 좌지우지하면서 이제 세계를 이제 하게 됐던 겁니다. 그 이때는 이제 뭐 미국을 압박하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미국이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이 뭐 킹 보고서도 여러 이제 조사 보고서를 보내요. 그 이제 조사 보고서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때 보고서가 하나는 팔레스타인 분할안과 팔레스타인 연방안입니다. 연방안이 다수안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주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들어온 유대인들을 내보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중심이 되고 이제 그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팔레스타인 연방을 하자. 이게 다수안이고 이렇게 보면 계속 갈등이 있으니까 분할하는 아예 팔레스타인 땅을 잘라가지고 한쪽은 유대 국가, 한쪽은 아랍 국가로 분리해서 독립하지 분할안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주장해서 당연히 분할안을 하죠. 근데 이제 제3세계가 연방이 압도적으로 우위였지만 계속 미국의 이때 로비, 제3세계 로비가 이루어집니다. 이 유명한 칼과 콘입니다. 야, 무기 한 톤 받을래? 한 표 던질래? 옥수수 한 1000톤 받을래? 한 표 던질래? 그때 유엔 회원국의 90% 이상이 1, 2차 양차 대전 이후에는 신생 독립국이잖아요. 국가정에 캐시 천불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원조를 거절할 나라가 없는 거죠. 다 받는 그 받으면서 한 표 던져주고 한 표 던져주고 이 유엔 총회가 3차례 연기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941년 11월 29일 날 유엔 총회에서 이제 근소한 표차로 분할안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1947년 11월 29일은 아랍인들에게는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 날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다 합한 것보다 저 나라는 사람들이 다 기억합니다. 저게 이제 수체의 날이라고 얘기하죠. 11월 29일 날. 그 당시에 보면요.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모르고 이제 감성적으로 봐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것은 팔레스타인 전체 6.6%입니다. 분할한 직후에 유대인 토지가 56%를 차지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강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그 이걸 이제 중간에 이렇게 또 동수로 이제 잘라가지고 북쪽은 유대 국가, 뭐 남쪽은 아랍 국가 뭐 하면 조금 그래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이따 지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남북으로 잘라요. 그거 가지고 이제 비옥한 지중해 쪽은 유대 국가고 이제 안쪽에 이제 불모 사막은 아랍 국가가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양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불합리하게 분할 독립안이 나왔을 때 네. 어떻게 자르겠다는 의견까지 나온 거죠. 그럼요. 분할에 나온 이거는 뭐 세계의 코미디입니다. 정말 코미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는
코미디는 아니네 유대인 아니 아랍인들에게는 코미디지 뭐. 유럽 끔찍한 일이죠. 에서 산 유대인들은 우리가 문명생활을 하고 아. 그냥 치즈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 사막에 못 산다. 비옥한 땅은 우리가 좀 살아야겠다. 니네도 옛날부터 사막에 익숙했으니까 그 불모의 땅에서도 잘 견딜 거야.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뭐 모르면은 그냥 뭐 유대인도 홀로코스트 불쌍하니까 그냥 나누어서 같이 잘 살면 되지. 왜 쟤네들이 저렇게 그냥 안 내주려고 하나. 이런 생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민족은 없을 겁니다. 저 때는 그래도 폭탄 테러는 안 했네요. 폭탄 테러는 1988년 이후에 네,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아니 그래도 저 때쯤 되면은 그때 이제 뭐 분도가 갈등 크게 저지경 되면은 뭐, 그래도 총 정도는 예, 섰겠죠. 예.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저항이 이제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분나라는 인정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땅을 비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랍인들은 2000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땅인데 왜 땅을 비켜주냐. 두 가지. 아니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세금 내고 시민으로 들어와 살든지 안 그러면 비켜줘야 국가 건설을 할 텐데 1947년 유엔에 통과됐는데 한 사람도 안 나가는 겁니다. 왜 나가야 되나요? 그렇죠. 그럼 국가 건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A 플랜, D 플랜 이런 플랜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 플랜 중에 하나가 이제 집단 학살 계획을 세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많아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것이 1948년 4월 9일 데일리아 신촌 학살 사건이잖아요. 예루살렘 서쪽 마을에 그 베나움 백인 이르군 이제 뭐 아랍에서는 테러 조직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에서는 독립 조직이지만 이르군 조직. 나중에 베나움 백인이 이스라엘 총리가 됩니다. 베나움 백인이 해서 이제 야밤에 마을을 급습하잖아요. 이제 400명 주민 중에 그날 밤에 자고 있던 사람이 256명인가 봅니다. 완전히 다 살해하고. 그럼 이제 테러는 오히려 이스라엘 측에서 먼저 시작한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자고 나면은 마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밤에 우리 마을에 그걸 닥칠지 모르잖아요. 이 극도의 공포가 이제 서둘러서 이제 위협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이게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의 디아스포라가 시작됩니다. 이 1948년 4월 9일이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쯤 뒤에 1948년 5월 18일 위대한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참극이 있었는가. 뭐 제 표현이 아니고 이제 비스콘스라는 이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충격을 받고 중동을 공부하기로 자극을 줬던 한 책인데 이 사람이 아랍 민족의 각성이라는 책, 또 조지 안토니우스라는 사람도 두 사람이 모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조지 안토니우스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인류가 문명을 얘기할 때 만약에 홀로코스트를 망각하는 날이 온다면 그날은 인류 문명의 종말을 구해도 좋을 것이다. 인류가 살아있는 한 홀로코스트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무 인과관계 없는 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그렇게 학살하는 이건 제2의 이제 나치 학살이다. 내가 역사학자가 된 것을 이때처럼 후회한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안티세미티즘이나 유대인들의 박해나 홀로코스트는 기독교 유럽 사회에서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저질러주는 문명 범죄고 죄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1900년 가까이 갈등 없이 평화롭게 공존해 왔습니다. 생태계를 서로 나누면서 그걸 이제 평화를 깨고 자기네들이 버림받았던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또 학살하면서 이제 국가를 창설했던 게 이게 이제 20세기 최고의 비극이고 오늘날까지 인류가 앓고 있는 몸살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미 뭐 시류적 지배가 되고 또 어떻게 됐으니까
고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좀 가지는데 우리가 동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몰이해고 우리가 이제 왜 어떤 문명을 얘기할 때 정말 큰 가치 혼란을 이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내 동정과 이런 과정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좀 이제 지성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중요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런 작전이 그렇게 낯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에서 원주민 마을 박살을 낼 때도 저렇게 하거든요. 마을로 들어가서 애들 할 거 없이 주민들 없애버리는 걸로. 그러니까 참 이 유럽 사람들이 한 악행이 전 세계에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대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건국되니까 네. 그걸 뭐 가만히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팔레스타인은 쪼개져서 난민이 됐으니까 그 아랍을 대변하는 큰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이집트가 이제 아랍 형제를 대신해서 1948년 1차 중동 전쟁을 벌이죠. 그러나 뭐 처참하게 실패하는 거고 1956년 이제 나세르가 민족주의를 하면서 또 이집트가 중심에서 또 전쟁을 벌여요. 네. 무참하게 패배하죠. 또 1967년 전쟁에서 또 전쟁을 벌여요. 가만히 있을 사람에게 죽기 살기 하는 겁니다. 했지만 1967년 이게 이제 3차 전쟁입니다. 흔히 6.1 전쟁이라고 그러죠. 아니 빼앗긴 땅을 되찾기는커녕 기존 아랍의 땅까지 다 뺏겨요. 이게 오늘날 문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가자지구. 그게 이제 이집트와 경계에 있는 시나이 반도, 이제 시리아와의 경계가 있는 골란공원, 지중해 쪽에 있는 가자지구, 요르단하고 경계 웨스트뱅크, 요단강 서안 이런 거는 이미 독립한 아랍 국가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제사회로부터 유엔으로부터 허용된 영토의 5배에 달하는 지역을 점령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1967년 전쟁 이후에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 결의안 242 242조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점령지로부터의 즉각적인 철수와 영토 반환을 국제사회가 결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영토 반환과 이제 점령지 철수를 결의한 국제안보리 미국이 찬성한 만장일치 결의안만 12개가 통과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60여 년이 이제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대부분에 강점하고 있는 거죠. 철수를 안 하고 있죠. 예. 리비아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뭐 이란이나 이제 이런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안 일부분을 위반했다고 그냥 걸프 전쟁 2차례나 하고 이스라엘 공격하고 폭격하고 하면서 이런 너무나 명백한 인데 대해서는 이제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인류가 왜 살아야 가나 이제 더블 스탠다드죠. 이중잣대. 우리가 뭐 남노 뭐 그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맨날 신문에 또 늘지만 악의 축이죠. 예, 국제 사회에서도 이제 예외가 아닌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그 전에 전투력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팡팡 팡팡 깨쳐가지고 아랍은 그때만 해도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오합 시절이고 이스라엘은 그 뒤에 영국과 미국이 있잖아요. 새첨단. 그거가 뭐 아예 무기의 체계부터가 네. 아예 상대가 안 그러면 되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전쟁은 돈이 많아 얘기잖아요. 제가 67년 전쟁 때 제가 이제 중학교를 다닐 때인데요. 중학교에 막 입학했는데 우리 이제 도덕 선생님이 김여수 선생님의 이름도 기억해요. 김여수요? 예. 이제 도덕 선생님 하루는 이제 우리 신문에 대문짝만 일몽지사를 데려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인구의 10배가 되는 아랍인들을 상대로 죽게 살구를 똘똘 뭉쳐서 드디어 전쟁 승리를 이끌었다. 북한 괴뢰도당을 앞두고 있는 우리도 이 정신을 못받아서 조국을 지키는데 이걸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만세삼창을 부릅시다. 만세삼창 불렀어요. 저건 뭐 제 뇌리에 지워지지 않고요. 어떻게 딱 10년 뒤인데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 와서
이제 중동 역사와 이슬람 문화를 이제 전공할 때마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10년 뒤에 똑같이 만세상 아니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만 나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건 뭐 어디서 있건 뭘 팔건 간에 모두 다 이스라엘로 달려온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똘똘뭉쳐가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중동 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중동 애들은 보따리 싸서 피난 가고. 걔들은 정신도 없는 애들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저는. 저도 들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손발 묶어놓고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장 해제가 안 되고 무장을 못하게 되고 국제법상 예, 예. 그 경찰용 군력밖에 없어. 묶고 있는데 상대는 팬통기나 미사일을 가지고 민간인을 쏘는데 탱크를 막 쏘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그걸 가지고 이게 그 전쟁이란 이름을 붙이는 게 사실은 어느 도단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회가 한번 찾아와요. 67년부터 이제 1973년 이건 이제 4차 전쟁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석유 무기화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1960년대 오페크가 이제 석유 수출국 기후가 하면서 하도 이제 이제 강대국들이 압박하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제 죽자 살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74년쯤 되니까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단합이 돼요. 아랍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면서 석유 무기화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조적인 나라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이제 정도적인 나라 옐로우. 그다음에 좀 우호적인 나라가 그린. 그래서 이제 아주 적대적인 나라는 석유 한 방울 주지 않고 이제 정도적인 나라는 제한적으로 그 상황에 해서 우호적인 나라는 전폭적으로 하는 석유 무기화죠. 아시다시피 한국은 미국의 1급 에이전트로 낙인 찍혀서 석유 한 방울 주지 않는 나라로 하죠. 그때 경제위기 왔었죠, 실제. 그게 이제 최초의 오일 쇼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석유 한 방울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1차 석유 위기를 맞고 중소기업의 70~80%가 도산당하는 뭐 해방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죠. 이때 이제 바로 그때 우리 외무장관이 이제 아랍 스마일 외교를 하면서 그 당시 모든 국제사회가 어떤 테러 조직이었던 PLO를 승인하고 테러리스트의 대부였던 야세르 아라파트를 인정하는 이 뭐 어떤 뭐 격변 외교적인 격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일 외교, 대중동 외교로 이제 전환되는 계기가 이제 그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1980년에는 또 팔레스타인들이 쫓겨나서 레바논 남부에 거점을 두고 이스라엘 공격하니까 80년대는 이스라엘이 또 이제 레바논까지 건너가서 이제 팔레스타인장을 이제 괴멸하고 이제 그러던 3차, 4차 전부 다 계속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계속 저항하는 거죠. 이길 수 없는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87년에는 이제 결국 그 이제 인티파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민중분기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총 걸게 해가지고 이제 미사일과 기관 단총을 쓰는 그 이스라엘 병에 대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민중이 저항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총을 쏘죠. 근데 전 세계가 이제 다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도가 되니까 너무나 안 됐잖아요. 그건 자기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 민중들의 돌멩이를 던지는 그 무저항의 정을 이제 총을 쏘니까 그때 이제 세계 여론이 확 돌았습니다. 그 여론을 엎고 그때 이제 야세르 아라파트가 소위 말하는 이제 무장을 포기하고 평화 노선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1988년까지만 해도 자살 폭탄 테러라는 것은 이제 팔레스타인 아랍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항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88년만 해도 돌멩이 던지는 인티파다였잖아요. 그 세계의 공감을 얻게 되잖아요. 신북이 나왔잖아요. 예. 새총. 새총이 최대 그렇죠. 87년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세르 아라파트가 드라마틱한 변신을 하죠. 아시다시피 딱 카키색 군복에 전박이 터번 쓰고 오른쪽에 권총 창에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세르 아라파트가 이제 PLO가 이제 승인 받으면서 유엔의 초대를 받아요. 이제 비정부 국가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유엔 총회에 연설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총알 빠진 총알 다 뺏겼죠. 총알 권총을 집어 던지고 월계수를 내세우면서 이제 평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슬로 유명한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오슬로에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총리였던 이차크 라빈과 야세르 아라파트가 땅과 평화의 기원이죠. 그래서 이제 PNC라고 팔레스타인 이제 내셔널 차트 PNC 팔레스타인 헌법 1조가 우리 국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긴 조국을 되찾는다는 것이 헌법 1조입니다. 그다음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이제 땅과 평화의 교회라는 것은 헌법 1조를 바꿔라. 이스라엘을 괴멸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포기하고 그 대신 이스라엘 땅 한 푼도 내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국제법상 언젠가는 내줘야 될 점령지 있잖아요. 67년 정된 빼앗았던 점령지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점령지 일부에 이스라엘 건국으로 오갈 데 없는 팔레스타인 난민 500만을 데려다가 살게 하고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결국 이제 독립국가로 투 스테이트 두 국가가 공존하면서 함께 잘 살자. 그래서 내줘야 되는 땅을 팔레스타인에게 주고 지 땅도 안 해요. 그 대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차지하지 않겠다는 평화를 제공하는 땅과 평화의 교환이죠. 그러니까 살아왔던 2000년의 땅을 포기하는 거죠. 국제법상 어떻게 되돌려야 될 땅에 이제 불편하지만 사는 거죠. 분나라보다 더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서 국제사회가 다 박수를 치고 악수하고 이게 오슬로 평화협정입니다. 이 평화협정 이후에 야세르 아라파트가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 직전까지 테러리스트의 갓파더 대부가 노벨 평화상을 받잖아요. 그 이차크 라빈도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차크 라빈은 얼마 안 있어서 이스라엘 구구파에서 암살당하죠. 그리고 야세르 아라파트도 뭐 독살당했다는 소리 있지만 죽고 나서 두 평화의 사도가 사라지니까 또 전쟁 드라이브를 그런 리쿠드 극우가 이스라엘 정권이 잡으면서 오늘날까지 그 극우파가 잡으면서 오슬로 평화협정을 휴지 조각화 하는 겁니다. 다시 전쟁 드라이브를 거니까. 자, 분할한 포기하고 땅 뺏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오슬로 평화협정에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스라엘 인정해주고 어차피 버림받은 땅 일부에 국제사회가 뭐 압박수를 치면서 받았던데 이것조차 휴지 조각으로 됐을 때 이제는 마지막 카드를 다 던진 상태예요. 이때 이제 방법이 있잖아요. 무장은 다 해제하고 그때 자살폭탄 테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살폭탄 테러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저도 레바논 헤즈볼라 사람들하고 필독을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야, 똑똑하고 젊은 놈들이 이렇게 1%의 생존 가능성도 없는 이런 방법으로 주장해서 세상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가 저보고 이래요. 미스터 리. 너는 역사나 문화를 공부해서 우리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제시를 해달라. 그럼 내가 경청하겠다. 라는 대답을 했을 때 제가 다른 안을 제의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입장이었으면 과연 이 자살 폭탄 테러하고는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영혼까지 이제 양보했을 때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이 평화의 이름으로 있을까? 이제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말은 평화로 얘기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선택의 폭은 거의 없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안고 있는 비극이다. 참 이제 서글픈 이제 일이죠. 그러면 그 이후로 88년 이후로 정말 무장해제 당하고 더 이상 수단이 없어서 테러가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어떤 국제사회의 중동 평화 로드맵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이스라엘은 이미 국가적 실체로서 이제 국제사회 인정했으니까 끝난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죠. 예. 그러나 이제 67년 전쟁으로 빼앗은 땅 일부에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건국으로 오갈 데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의 생존 공간을 마련해주고 함께 잘 살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류가 포기할 수 없는 이제 마지막
아니거든요. 이제 그것조차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시나이 반도는 1979년 카트 대통령 시절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돌려줬어요. 이건 불모의 땅이니까. 근데 이제 지중해 이제 가자 지구는 지금 이제 하마스가 차지하고 있고 이제 요르단 땅에 있던 웨스트뱅크 일부에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서 있고 시리아와의 경계에 있는 가자 이제 골란 공원도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안 내놓고 있는 거죠. 문제는 더 심각한 게 어차피 국제법상 이제 내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게 해주기로 오슬로 평화협정에서 약속된 땅에도 러시아나 동유럽 붕괴 이후에 왔던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그 유대인 정착촌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50만 가까운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섰죠. 그 사람들이 산 지도 벌써 한 세대, 두 세대가 들어가니까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수도로 예루살렘에 이제 옮기고 이제 시리아 경계에 있는 골란 공원을 이스라엘 실효적 지배를 이제 인정한다는 얘기도 하고 또 프리드만이라는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지난주에 또 폭탄 발언을 했죠. 결국 정착촌이라는 건 이런 것도 현실을 수긍해서 이제는 그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인정하겠다는 이제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지난주에 이제 공식 발언을 해서 지금 이제 격앙된 상태에 있는 거죠. 미국이 너무 일방적인데 편파적이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어차피 뭐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사회고 또 석유라고는 절대 국익을 지키고 있는 중동에서의 마지막 미국 이익의 대변자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없는 중동을 생각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이 없는 미국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관계죠. 그러면 그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집트도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서로 화해함으로써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 끌어들였잖아요. 이제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집트로서는 다 결과적으로 이제 국익을 다 찾은 거잖아요. 그걸 찾았다. 그러니까 어떤 얄팍한 아랍 민족주의나 이슬람이라는 형제를 통해서 그 국익의 실리를 저버리고 계속 팔레스타인을 이제 지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화해하고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뭐 지금 급성장하고 그 이제 그 무바라크의 그 군사 독재 정권이 미국의 비호를 받으면서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제 미국이 그걸 독재 정권으로 압박을 했으면은 정권이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경제 지원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의 민주주의 정권보다는 미국으로서는 자기 말을 잘 듣는 독재 정권이 유리하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가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2011년 아랍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계기에서 딱 선거를 하니까 군사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이슬람 정권이 들어섰는데 미국으로서는 재앙이잖아요. 자기 국익의 거점이 흩어지니까 1년간 혼란을 통해서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를 인정한다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정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슬그머니 지금 군사정권을 지금 다시 인정해가지고 미국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다시 철도궁합 체제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면에서 이집트는 그 뭐 이스라엘 형제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가까운 맹방이 됐고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도. 근데 지금 이제 사우디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이제 중동의 구도가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가 한 패고요. 그렇죠. 러시아, 중국, 이란이 한 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도 이념도 역사도 없이 오늘의 국가 시력에 따라서 이합 집산하는 냉혹한 이제 국제 질서가 중동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비슷한 이제 그 어디야 라틴 아메리카 베네수엘라 사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있잖아요. 미국, 그 사우디, 이집트가 같은 의견이고 이란, 중국 이쪽이 같은 의견이에요. 러시아가 마두로를 지지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제 가진 자의 논리가 정의라는 것을 특히 중동에서 다시 한번 이제 처절하게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상태에서 뭐 인문학자가
바라보는 것은 이제 세상의 평화를 가져가는 하나의 걸림돌은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나누어야 돼요. 내놓을 거 없는 사람들이 계속 내놓으라면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이제 슬픈 현실이죠. 오늘 팔레스타인 아니 재산 먹고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1인당 GDP가 1,500불 정도 되고 이스라엘은 3만 불이 넘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늘에서 이웃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억압하고 빼앗은 사람들은 3만 불 20배 잘 사는데 이제 가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분리장벽에 의해서 병원에 가려면 20개 이상의 체크포인트를 거쳐서 가요. 자기 땅에 가는데 이게 이제 가자가 있고 팔레스타인 땅이죠. 이제 웨스트뱅크 자치지구가 있는 웨스트뱅크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잖아요. 그 사이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좁은 길이 하나 있는데 자기 땅인 가자에서 이제 또 다른 자치정부가 있는 라말라까지 가는데 체크포인트가 20개 이상을 지나가야 돼요. 자기 땅에 가는데 20개 이상 받아 20번 다 빨가벗기는 거죠. 그 이상으로 겪는 그 모욕과 모멸감 일부러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분리장벽이라는 것이 이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의해서 이건 불법이다 흐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단 1cm도 안 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지키지도 않고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이제 우습게 하면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상대는 조금만 잘못했다고 그냥 이제 미사일과 펜턴기를 이제 동원해서 공격하니까 국가를 없애버리잖아요. 그 자살 폭탄 테러가 안 일어나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참 제가 전공자지만 이제 해결의 실마리는 없어요. 이제 이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이 이제 좀 양보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니까 양보는커녕 계속 더 가지려고 하니까. 이제 두 분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고 제 머리에서는 해결책이 안 나와요. 뭐 근데 그 가자 지구에 외국인도 가끔씩 갑니까? 지금 뭐 갈 수는 있지만 위험하니까 위험하죠. 안 가겠죠. 위험하죠. 그 이제 NGO들도 거의 좀 빠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표적 살인을 하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저 보니까 이렇게 망원경 달아가지고 이렇게 총을 쏘던데. 그 어린애들 한 번씩 계속 죽잖아요. 새총 쏘던 어린애들. 그다음 한 번은 이제 마르마라 이제 터키의 그 NGO 선박 마르마라가 이제 구호품을 싣고 가는데 그 NGO 선을 의도적으로 폭격해 버렸잖아요. 그 20몇 명이 죽죠. 그게 그 터키하고 이스라엘하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국교 단지 뭐 직전까지 갔던. 그러니까 구호품을 하는 것도 그냥 표적으로 공격하니까 그 누가 이제 거기 가겠냐 말이죠. 그러나 이건 뭐 또 국제사회가 뭐 그냥 신용만 내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지나가네. 참 희한하네.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영토가 가만히 눈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이게 보이잖아요. 그 이제 초록색이 처음에 저런데 지금 조금만 남은 거죠. 저는 저도 이제 더 내놔라고 그러니까 저기서도 이제 유대인 정착전을 짓고 저기까지 내 땅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좀 지주의 입장에서는 서민의 지주잖아요. 마지막 그 생존 공간을 잃어버렸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속 터지는 일이죠. 저기 보니까 시나이 반도 쪽을 이스라엘이 다 내줬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렇게 돌아설 수 있었던 거지. 사실 시나이 반도는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준 것도 뭐 별 쓸모 없는 겁니다. 뭐 석유가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니죠. 아니죠. 그냥 사막. 그럼 저기 지금 지중해 쪽에 있는 저 작은 지역이 지금 뉴스에 잘 나오는 가자 지구. 가자 지구입니다. 야, 참. 그럼 평화의 실마리는 전혀 없습니까?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땅과 평화의 교환, 오슬로 평화 협정 이후에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 안 지키는 거죠. 그럼 국제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할 수 있는 그게 방법은? 이제 방법이 없다는. 그게 이제 세계 경찰 국가인 미국이 해야 되는데 미국이 한 배거리가 되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다 유럽이 앞장서야 되는데 이후에- 유럽도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럽도 과감하게 못 나서고. 그럼 그 해결책으로서 지금 아랍이 택한 거는 테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이제 절대적인 주류 다수는 이제 뭐 협상하면서 평화적인 길을 가려고 하죠. 그러나 이제 일부 극단 세력들은
지금까지 속고 당하고 뺏겼는데 이제 극단 세력들은 이제 자살 폭탄 테러라는 방법으로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 지금 분노를, 극소수죠. 네, 극소수인데요. 분노를 표출해서 효과는 있었을까요? 그 테러를 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독립전쟁 할 때 뭐 독립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바위에 계란이 돼서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영혼도 사라지잖아요. 예, 예. 그거 정을 해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잖아요. 자기 때 이루지 못하지만 살아있다는 그 분노와 그래도 이걸 표출해야 그게 이제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인류 역사가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계란으로 바위 깨지만 언젠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돌아서서 역사적 계기가 마련해 실마리 없잖아요. 그거까지 포기하면은 절멸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 지도를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형으로 원래 예루살렘은 이제 유엔 관할로 해가지고 이거는 중립 지역으로 설정을 해놨었네, 그죠? 네, 네, 저 노란색이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해버렸다고 지금. 예, 네. 그러니까. 근데 미국만 인정하니까 뭐 아직 국제사회는 끄떡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저는 이 이스라엘 지도를 오늘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건 처음 보는데, 야, 정말 이 팔레스타인 영토가 완전히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대로 되면 이제 없어지니까 네. 이제 죽기 살기로 저항하는 겁니다. 그 이제 지정했죠. 하마스는 이제 물과 전기를 다 이스라엘이 공급하거든요. 그거가 이제 말 잘 들으면 전기와 물 좀 늘었다가 말 안 들으면 끊으니까 목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어떻게 저항하지 않겠냔 말이죠. 이 그동안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왜 아까도 학교에서 이야기했고 한국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거는 이 내셔널리즘적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특히 기질적 측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랍 애들은 너무 나태하고 애들이 그다음 막 일도 잘 안 하고 근데 이스라엘 애들은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인류학적으로는 안 되죠. 아니 무기 가진 놈이 최고죠. 우리가 일제 때도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꼽히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찾는 것 같다. 이 조선 놈들은 엽전 기질이 있어서 이놈들에게 어떤 문명을 기대한다는 것은 몽상이가 꿈이다. 다 그랬잖아요. 그걸 할 때 우리가 딱 분노 붕괴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민족 집단을 이제 1000년간 세계 문명을 주도해왔던 인류 역사상 1000년간 세계 최고의 과학과 학문과 예술이 전성기를 이루었던 문화를 일으켰던 민족을 뭐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이건 뭐 곤란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회에서 뭐 라틴 아메리카도 그렇지만 특히 중동 사회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이걸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제3세계 역사 인식을 줄 수 있는 교육적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이게 전혀 없어요. 너무 없어가지고 일선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오늘 네, 마무리하죠. 네. 정말 중동에 관해서 그 사태에 관해서 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알았던 사실을 사실 느끼지 못했었잖아요. 그랬는데 많이 이제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